네, 저희가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국회가 있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었습니다. 네, 방송의 날이었던 어제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그 전운이 국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조금 전부터 긴급 의총을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당사자인 김장겸 사장이 아직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언제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여의도에 있는 자택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 모처에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이제 노동부에 이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한 4차례, 5차례 정도 이제 소환을 명령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임 안강환 사장은 이제 조사를 받았고 이제 김장겸 사장은 이제 조사를 받지 않으니까 일단 이제 검찰 쪽을 통해서 노동부가 일단 노동청에서 일단 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 조사를 뭐 2번 이상 할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김장겸 사장은 아직까지 뭐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또 노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계속 파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사실 또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제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비상계엄하에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 파괴 공작입니다. 앞으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네, 지금 홍준표 대표 어제 저런 말을 했지만 조금 전 의총에서는 이 보수 우파의 괴멸 시도의 희생물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생존을 걸고라도 투쟁할 시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정기국회 보이콧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보이콧이 이제 전면적으로 뭐 홍 대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게 과연 그렇게 갈지는 조금 두고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국회에서 투쟁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투쟁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고 또 다른 야당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도 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그렇게 보이콧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할지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마 그 의원들 차원에서 항의 방문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법사위원들은 이제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또 환노위 쪽에서는 뭐 고용노동부를 항의 방문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뒤따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체포영장 발부, 현직 방송사 사장에 대한 발부 자체가 이게 요건이 좀 잘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다, 뭔가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까지 이게 지금 쭉 끌고 갈 기세거든요.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의 집권 여당이었던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KBS 정윤주 전 사장 같은 경우에 그때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임명권 바꿔가면서 물러나게 했던 거 해임 무효로 판단했을 때 검찰에 고발했던 거 다 무죄로 밝혀졌고 그러고 나서 MBC PD 수첩 기자들은 광우병 보도했다가 PD들이 수갑까지 채워졌었습니까? 다 무죄로 밝혀졌고 지난 정권에서는 당 대표까지 지냈던 분이 청와대 홍보수석 지내시던 때 KBS 보도국장이 직접 전화 걸어서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했던 거 나타났었고 MBC 기자들 같은 경우 MBC 간부들 육성으로 해고 사유가 없는데도 해고했다는 얘기가 녹취록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MBC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분명히 조사를 할 사유가 있는 거고 언론사 기자들이 아니라 언론사를 책임지고 있는데 내일부터 KBS, MBC 2개 공영방송이 90%가 넘는 구성원들의 찬성으로 다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건 국민적인 손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사장이나 대표들이 져야 되는 게 맞죠. 이거 기자들에게 뭐 언론사 PD들에게 간섭을 해서 언론사를 장악해서 정권에 맞대로 보도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겠다는데 그걸 탄압으로 보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거는요. 지금 여야가 공수가 바뀌면서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인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내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각종 정책들,
그런 것들이 예산안이나 세제 개편안이나 각종 입법 사안에 반영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이게 무한 반복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전 정권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이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 왔고 이게 사실은 이제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권력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장 임명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태가 터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사태를 또다시 반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고리를 끊어줄 것인가 그냥 제도적으로 중요한 것이라 보는데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 3분의 2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방송사 사장을 임명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또 그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또 논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이제 어떤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뭐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 방송사 사장을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고 또 이거 자체가 좀 어떤 면에서 언론 탄압으로 비출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라면 또 이것도 다시 또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어떤 방송사 자체적인 어떤 해결 일단 이게 모색돼야 되고 또 정권 차원에서도 과도한 개입이 비춰질 만한 것이 이제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정치권이 이걸 정치 싸움으로 가져가는 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 마찬가지지만 이번 일로 해서 국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송사 문제를 예를 들어서 법사위나 환노위 또 방송통신처 예를 들어서 이 문광위에서 따져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다 합법적인 따질 수 있는 채널이 있고 거기에 따를 수 있는 충분히 공간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논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되는데 문제는 이 국회를 마비시킨다고 한다면 지금 방송사 문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안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런 문제 비춰봤을 때는 정말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은 저는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도 물론 합법적 공간 속에서 본인들이 주장할 것 따질 것 따지더라도 배현진 아나운서 국회 검색어에 지금 굉장히 상위에 노출되어 있다는 배현진 아나운서에 대한 뒷이야기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유신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원경 처장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저희 오늘은 둘이서 이야기할게요. 네. 먼저 지금 방송 보도에서 많이 방송은 아니다. 그 인터넷 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MBC 전에는 PD 수첩만 제작 중단을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MBC의 시사 제작국이 제작 중단에 돌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요 예. 상황을 좀 이야기를 먼저 해주세요. 네. PD 수첩이 이제 지금 제작 중단이 거의 이제 2주 넘어서 3주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네. PD 수첩이 소속된 국이 시사 제작국인데요. 네. 여기에는 2580, 시사 매거진 2580과, 네. 백분 토론, 네. 또 이런 뭐 생방송 오늘 아침 오늘 저녁 같은 이제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이 같이 그 국에 소속이 돼 있는데, 네. 여기에 소속된 제작진이 모두 이제 제작 중단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아. 기존에는 PD 수첩 PD 10명만 참여를 했었는데, 네네. 그 10명을 포함해서 총 32명의 기자 PD가 동시에 같이 이제 제작 중단을 선언했고요. 네네.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제작 중단에 돌입을 했고, 네. 다만 이제 이게 프로그램의 결방으로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예요. 예. 예. 2580 같은 경우에 그 기자 11명 가운데 8명이 이번 제작 중단에 참여를 해서 3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방송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디어 오늘 보도에.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 3분 정도가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막 투입돼서 방송을 이어나가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원래 이제 시사매거진 2580은 취재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이제 한 명씩 한 조가 돼서 네네. 보통 기자 개인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 텀을 두고 하거든요. 네. 방송을.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3명만 남아있는데 11명 중에. 네네. 그건 이제 취재 기자 얘기고 카메라 기자는 전부 제작 중단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상 영상 취재를 할 인력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취재 기자 3명은 있지만 아마 밖에서 이제 VJ랄지 뭐 다른 이제 ENG 카메라로 작업하지 않는 네.
뭐 6mm나 이런 걸로 가볍게 제작에 뭐 참여를 하는 그런 VJ나 영상 PD들을 아마 긴급 투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방송을 계속 이어갈 의지가 있다면 경영진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는 아마 그 제작 중단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뭐 수준이랄까요? 완성도까지는 담보할 수는 없지만 일단 되는 대로 긴급 투입해서 아마 시간은 내올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궁금한 게 물론 이제 PD 수첩이 상징적으로 MBC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자존감,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뭐 노조나 이런 다른 분들하고 상의도 없이 어찌 됐든 굉장히 본인들이 그 사안 자체에 울분을 토하면서 제작 중단을 이제 결정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이렇게 제작 중단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 뭔가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억울하지 않았으면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MBC가 그동안 그 2012년 파업 이후에 너무 크게 상처를 받고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면 엄청난 보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진짜 뜻밖의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럴까, 이 제작 중단에 합류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좀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굉장히 MBC 그 기자분들이, 시사 매거진 분들이, 그러니까 그 시사 제작국 분들이 엄청나게 세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되셨는지. 사실은 저도 이제 노조 집행부로 있지만 저도 놀라고 있어요. 그죠? 놀랄 것 같아요. 일단 PD 수첩에서 처음에는 이제 뭐 문제됐던 한상균 아이템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 정도만 듣고 있다가 처음에 그냥 또 저러다가 뭐 어느 정도 서로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방송 또 누더기로 나가겠지. 왜냐하면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몇 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PD들이 총회를 하고 중단에 돌입했죠. 사실은 이런 문제의식도 이 아주 일상적인 제작 자율성 침해 이 문제가 너무나도 오랫 동안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처음에 물꼬가 트기가 어렵지 먼저 이렇게 중단 선언하고 나가니까 바로 옆 사무실 옆에 부서에서 일하는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기자 PD들이 이거는 공감은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쪽 뭐 PD 수첩이라고 다르지 않고 백분 토론이라고 또 똑같았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는 이런 이제 자율성 침해나 이런 불공정 왜곡 보도에 대해서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게 조합에서 뭐 이런 투쟁을 독려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이건 제작진이 독려해서 될 수준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미 뭐 그 수를 넘어섰습니다. 저희는 그냥 티르니 몸을 맡기냐. 외롭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으니 이제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것으로 이제 시민들도 응원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들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다 제작 중단을 하신다 얘기를 하니까 애들 반응은,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애들 반응은 그럼 이제 또 무한도전 안 나오기 시작하나? 그거였거든요. 예능도 이제 중단되나? 막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 좀 그쪽은 분위기는 어떤지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일단 그 시사교양 PD가 크게 두 부서에 있는데 PD 수첩과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 만드는 부서, 이렇게 두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시사교양국이라고 해서 같이 있었는데 이게 해체가 됐었죠. 4년 전에. 그래서 PD 수첩이 아닌 다른 콘텐츠 제작국에 소속된 시사교양 PD들도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이 저기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논리적인 모순이고 그래서 그쪽도 아마 지금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도국도 기자들이 그 뉴스를 만드는 보도국에서도 지금 성명 입장을 또 추가로 낼 거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저희도 그냥 지켜만 보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시간이 흐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제작 중단의 흐름에 일정 부분 또 동참을 더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반응은 뭐예요? 지금 있어요? 뭐 조금이라도?
지금 이런 PD수첩 제작 거부 이후에 이제 반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어때요? 네. PD수첩 제작 중단이 들어갔을 때 직후에는 뭐 성명이 한 2, 3일 만에 4개인가가 막 쏟아지고 그랬는데 예. 지난주에 저희가 그 PD수첩 관련해서 검찰에 고소를 했죠. 제작진과 노동조합이. 네. 그때도 별 반응이 없었고요. 지금 현재 거의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사실 그 사원들에 대해서 여기 이제 제작 중단에 참여한 사원들에 대해서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인사위원회 통보가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D수첩의 선임 PD인 이영백 PD만 대기발령 2개월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는 전혀 반응이 없고 내부적으로 결방에 대비해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중단이 있을 테니 다른 뭐 윗돌 빼서 아래 맞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다른 보도국이나 어디서 데려와 가지고 뭐 준비시키고 그런 정도로 내부에서만 지금 분주하지 바깥으로 드러나는 뭐 이렇다 할 반응은 안 보이네요. 지금 가장 화제가 된 건 어제인가요? 저는 막 페이스북에 뭐 오만 제 친구들이 다 배현진 아나운서 이야기를 써놨던데 저는 사실 이 주제가 이런 쪽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분노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데 그 미디어오늘 인터뷰가 진짜 큰 화제가 되더라고요. 뒷이야기 없어요? 관련된 이야기? 그 배현진 아나운서 관련 말씀이신가요? 기자들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한 거죠. 그쵸. 기자 3명이 이제 동시에 좌담회를 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이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뭐 보도 불공정 뉴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보도 조직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제 여기에서 한 기자가 본인이 개인이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가 거의 이것만 지금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오늘도 지금 계속 배현진 아나운서가 실시간 검색에서 안 되는 이게 뭐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해주세요. 나온 내용인데 이 기자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여의도 시절 얘기니까 한 3, 4년 저도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3, 4년 된 얘기인데 이제 하루는 이제 화장실에서 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당시 이제 앵커였죠. 배현진 아나운서가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을 틀어놓고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수도꼭지에.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아니 그래도 이렇게 물 틀어놓고 다른 거 하면 되겠냐. 라고 한마디 할 수 있죠. 또 이 기자가 선배였거든요. 배현진 아나운서보다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고 그 당사자 앞에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뭐 그런 정도의 가벼운 뭐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있었는데 다음 날 이제 이 기자가 출근하니까 소속 부장이 너 큰일 났다. 너 지금 인사내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자께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된 거 했더니 그 일이 윗선으로 이제 이른바 고자질이 된 거죠. 파업에 이 기자는 파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기자고요. 또 이 배현진 아나운서는 말씀 뭐 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파업 중간에 이제 방송에 복귀를 했었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던 두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측에서는 철저하게 이 배현진 아나운서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히 어디서 우리 누구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심죄가 아마 강하게 적용이 되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기자는 이제 보도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한직을 돌고 뭐 휴직도 하고 이랬었죠. 사실 이게 당시에는 저희 내부에서는 뭐 굉장히 다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야 이런 얘기 들으면 한숨 한 번 쉬고 좀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냥 술자리에서나 안주거리도 잠깐 언급됐던 얘기들인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회자가 되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장이 그렇게 여러 번 바뀔 동안 계속 그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배현진 아나운서의 힘은 뭘까? 그런 생각을 은근히 하다가, 그리고 저희는 민원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니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배현진 아나운서 얼굴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캡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서에 항상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흥미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정말 어이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앵커인데, 이런 해프닝이 이렇게 지금 회자가 돼서,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앞에 앉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이게 배현진 아나운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MBC가 이 파업 이후에 이제 사측,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런 식으로 행태를 하면서 MBC 내부 그 구성원들의 갈등이 엄청나겠구나. 진짜 개인의 말다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팀이 화합하기가, 그러니까 팀 안에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금 이 경영진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같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나 뭐 무슨 일을 할 때. 그 갈등 때문에 노동 환경이 더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그 스트레스 사실 그 사람으로 겪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리고 되고 나서도 사실 그 갈등을 해결하시는데 참 오랜 시간을 그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구성원들의 회복이나 이런 게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정상화 이후가 좀 더 걱정되기도 해요. 그죠. 이후에도 또 만만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 기자와 이 배현진 앵커 요 해프닝이 네. 사실은 지금 오늘의 MBC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일단 저희는 어제 이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자 회의를 갑자기 저희가 했어요. 근데 이제 모았죠 대표분들을. 그런데 그 한 이유도 사실은 PD 수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지 않았던 저희가 이제 시민행동을 처음에 꾸릴 때는 그냥 군부를 되던 안 되던 마중물의 역할을 하자. KM 문제를 열어하자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 상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그래도 설렁설렁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차분하게 여론을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두 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촛불 KBS 앞에서 촛불 하는 날 갑자기 이제 MBC가 그 PD 수첩이 제작거 중단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굉장히 뭔가 힘을 좀 줘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시민 입장이니까 막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급하게 온 거예요. 저는 MBC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인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항상 굉장히 조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막 분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분노나 이게 울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최대한 응원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어떤 힘이 분노가 터진 이 상황을 그대로 수그러들게 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 상황으로 꼭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바깥에서 많이 보이콧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보이콧이 이제 전면적으로 홍 대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게 과연 그렇게 갈지는 조금 두고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국회에서 투쟁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투쟁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고 또 다른 야당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도 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그렇게 보이콧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할지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마 그 의원들 차원에서 항의 방문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법사위원들은 이제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또 환노위 쪽에서는 뭐 고용노동부를 항의 방문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뒤따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체포영장 발부, 현직 방송사 사장에 대한 발부 자체가 이 요건이 좀 잘 안 맞는 거다, 뭔가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까지 이게 지금 쭉 끌고 갈 기세거든요.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의 집권 여당이었던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했을 때 KBS 정윤주 전 사장 같은 경우에 그때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임명권 바꿔가면서 물러나게 했던 거 해임 무효로 판단했을 때 검찰에 고발했던 거 다 무죄로 밝혀졌고 그러고 나서 MBC PD수첩 기자들은 광우병 보도했다가 PD들이 수갑까지 채워졌었습니까? 다 무죄로 밝혀졌고 지난 정권에서는 당 대표까지 지냈던 분이 청와대 홍보수석 지내시절 때 KBS 보도국장이 직접 전화 걸어서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했던 거 나타났었고 MBC 기자들 같은 경우 MBC 간부들 육성으로 해고 사유가 없는데도 해고했다는 얘기가 녹취록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MBC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분명히 조사를 할 사유가 있는 거고 언론사 기자들이 아니라 언론사를 책임지고 있는데 내일부터 KBS, MBC 두 개 공영방송이 90%가 넘는 구성원들의 찬성으로 다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건 국민적인 손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사장이나 대표들이 져야 되는 게 맞죠. 네. 뭐 기자들에게 뭐 언론사 PD들에게 간섭을 해서 언론사를 장악해서 정권에 맞대로 보도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저희가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국회가 있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었습니다. 네, 방송의 날이었던 어제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그 전운이 국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조금 전부터 긴급 의총을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당사자인 김장겸 사장이 아직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언제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여의도에 있는 자택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 모처에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노동부에 이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한 4차례, 5차례 정도 이제 소환을 명령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임 안강환 사장은 이제 조사를 받았고 이제 김장겸 사장은 이제 조사를 받지 않으니까 일단 이제 검찰 쪽을 통해서 노동부가 일단 노동청에서 일단 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 조사를 뭐 2번 이상 할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김장겸 사장은 아직까지 뭐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또 노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계속 파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사실 또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제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비상계엄하에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 파괴 공작입니다. 앞으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네, 지금 홍준표 대표 어제 저런 말을 했지만 조금 전 의총에서는 이 보수 우파의 괴멸 시도에 희생물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생존을 걸고라도 투쟁할 시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정기국회 보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겠다는데 그걸 탄압으로 몰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정말 궁금한 거는요. 지금 여야가 공수가 바뀌면서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인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내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각종 정책들, 그런 것들이 예산안이나 세제 개편안이나 각종 입법 사안에 반영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이게 무한 반복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전 정권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이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 왔고 이게 사실은 이제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권력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장 임명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태가 터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사태를 또다시 반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고리를 끊어줄 것인가 그냥 제도적으로 중요한 것이라 보는데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 3분의 2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방송사 사장을 임명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또 그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다시 검토해라 해서 지금 또 논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이제 어떤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뭐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 방송사 사장을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고 또 이거 자체가 좀 어떤 면에서 언론 탄압으로도 비출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라면 또 이것도 다시 또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어떤 방송사 자체적인 어떤 해결 일단 이게 모색돼야 되고 또 정권 차원에서도 과도한 개입이 비춰질 만한 것이 이제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정치권이 이걸 정치 싸움으로 가져가는 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 마찬가지지만 이번 일로 해서 국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송사 문제를 예를 들어서
법사위나 환노위 또 방송통신 예를 들어서 이 문광위에서 따져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다 합법적인 따질 수 있는 채널이 있고 거기에 따를 수 있는 충분히 공간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논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되는데 문제는 이 국회를 마비시킨다고 한다면 지금 방송사 문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안보 문제라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런 문제 비춰봤을 때는 정말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은 저는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도 물론 합법적 공간 속에서 본인들이 주장할 것 따질 것 따지더라도 배현진 국회 타임이나 아나운서 국회 검색어에 보이콧 지금 굉장히 상위에 노출되어 있다는 배현진 아나운서에 대한 뒷이야기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유신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원경 처장입니다.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네.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저희 오늘은 둘이서 이야기할게요. 네. 먼저 지금 방송 보도에서 많이 방송은 아니다. 그 인터넷 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MBC 전에는 PD 수첩만 제작 중단을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MBC의 시사 제작국이 제작 중단에 돌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요 예. 상황을 좀 이야기를 먼저 해주세요. 네. PD 수첩이 이제 지금 제작 중단이 거의 이제 2주 넘어서 3주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네. PD 수첩이 소속된 국이 시사 제작국인데요. 네. 여기에는 2580, 시사 매거진 2580과 네. 백분 토론, 네. 또 이런 뭐 생방송 오늘 아침 오늘 저녁 같은 이제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이 같이 그 국에 소속이 돼 있는데, 네. 여기에 소속된 제작진이 모두 이제 제작 중단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아. 기존에는 PD 수첩 PD 10명만 참여를 했었는데, 네네. 그 10명을 포함해서 총 32명의 기자 PD가 동시에 같이 이제 제작 중단을 선언했고요. 네네.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제작 중단에 돌입을 했고, 네. 다만 이제 이게 프로그램의 결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예요. 예. 예. 2580 같은 경우에 그 기자가 11명 가운데 8명이 이번 제작 중단에 참여를 해서 3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방송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디어 오늘 보도에.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 3분 정도가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막 투입돼서 방송을 이어나가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원래 이제 시사매거진 2580은 취재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이제 한 명씩 한 조가 돼서 네네. 보통 기자 개인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 텀을 두고 하거든요. 네. 방송을.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3명만 남아있는데 11명 중에. 네네. 그건 이제 취재 기자 얘기고 카메라 기자는 전부 제작 중단에 동참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상 영상 취재를 할 인력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취재 기자 3명은 있지만 아마 밖에서 이제 VJ랄지 뭐 다른 이제 ENG 카메라로 작업하지 않는 네. 뭐 6mm나 이런 걸로 가볍게 제작에 뭐 참여를 하는 그런 VJ나 영상 PD들을 아마 긴급 투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방송을 계속 이어갈 의지가 있다면 경영진이.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는 아마 그 제작 중단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의 뭐 수준이랄까요? 완성도까지는 담보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되는 대로 긴급 투입해서 아마 시간은 때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궁금한 게 예. 물론 이제 PD 수첩이 상징적으로 MBC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자존감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네. 처음에 이제 뭐 노조나 이런 다른 분들하고 상의도 없이 어찌 됐든 굉장히 본인들이 그 사안 자체에 울분을 토하면서 제작 중단을 이제 결정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